제 기억에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요. 자세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사드 도입할 때 주변국 고려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바로 중국 얘기인데 왜 우리가 중국 눈치를 봐야 하느냐 이런 의기를 강하게 내놓은 겁니다. 이정훈 위원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몇 개 특징을 좀 찝어주십시오. 네, 국제정치를 할 때 다른 나라 문제에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대원칙이 있죠. 네. 사드를 배치하고 안 하고는 우리하고 미국하고의 관계입니다. 중국이 네. 왜 감나라 배나라입니까? 우리가 그들의 식민지입니까? 번국입니까? 네. 이거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원칙을 국방부가 얘기한 거고요. 네. 아직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사드 배치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없다. 네. 원칙을 발표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사드 배치하는 과정에 뭐 예상하지 못했던 돈을 더 쓴다거나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아직은 우리가 구매할 계획이 없다. 아직은입니다. 네.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면 살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랜만에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여당 의원, 야당 의원들 사이도 이런 다양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사드라는 것이 필요한지 말 건지 돈은 어떤지 설전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됐는데 저희가 몇 가지 좀 요약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당, 야당은 이런 생각이구나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부분 듣겠습니다. 실전에서 일단 배치돼 본 적도 없고 우리처럼 1000km 이내의 거리에서는 시험 평가도 한번 해본 적도 없습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사일을 쏠 때 그렇게 고각 발사할 일이 없는 거죠. 시험 평가를 했을 때 14번 했을 때 11번 성공했어요. 정말 실효성이 없다면 북한하고 중국에서 저렇게 반대를 할까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웬만하면 여야 의원들의 설전에 끼일 생각은 없습니다만 사실관계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위 소속의 김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위로 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틀 전 저희 뉴스탑10을 안 보셨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좀 소개해드렸는데 이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재작년인가요? 북한이 무더기로 많이 발사했잖아요. 동해로. 네. 그때 고각 발사를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때 사드 배치하는 얘기 처음 나왔던 거고. 자, 그러니까요. 자, 이거죠. 2014년 3월이니까 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스커드 미사일은 이 정도 날아오고 노동 미사일은 이만큼 날아오는데 근데 이걸 노동 미사일을 하늘 높이 쏘니까 이렇게 한반도 위치만큼 오게 동해 바다에 떨어진 거잖아요. 이 두 발을 그렇게 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것이 떨어져서 네. 뭘 표적을 맞춘다기보다는 그때 전자기파 탄을 터뜨려서 네. 우리 핸드폰이고 뭐고 통신이고 다 마비시킨다는 그런 우려가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김 의원 뭘 보고 저렇게 얘기하시는지 정말 오해받을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마 이 사실관계를 잘 아직 보고를 못 받거나 아니면 2년 전 일이야 잠깐 깜빡 기억을 잊었거나 했기 때문에 저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어쨌건 사실관계만큼 저희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광진 의원과 정미경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눈 두 이야기를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미국이 비행기 부대를 들어와야 될 테니까 큰 공항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한미 간에 이미 소파 협정이 있잖아요. 그 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협상을 하면 돼요. 우리 정부가 바보가 아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중국의 제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서 어떻게 북한을 제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국하고는 군사적으로는 엮일 게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또 사실관계를 하나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은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공항을 지어줘야 됩니까? 아니, 사드가 비행기보다 큽니까? 네. 저거 트럭에 싣고 다니는 무기잖아요. 네. 비행기 싣고 오면 되는데 네. 우선 오산에 가면 미 공군기지도 저거 내릴 수 있고요. 네. 우리 군공항에도 다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육로 수송이죠. 네. 저건 큰 착각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제 공부 더 김광진 하셔야 의원이 돼요. 국방위원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 저런 보고를 다 받을 텐데 뭘 잘못 기억을 해서 그런 걸까요? wishful thinking. 자기 원하는 정보만 얻는 거죠. 네. 뭐 아니면 착각을 하고 있거나. 자, 그러면요.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정리할 게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비용 문제도 있고 중국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나오는데 김광진 의원 얘기는 이거죠. 중국이 북한을 제재해야 제일 센데 사드 때문에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조중 수호 조약을 모르시는 거죠. 네.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에 우리가 마치 미국하고 상위 방위 조약이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붙으면 반드시 중국은 북한 편을 들어서 우리하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약에 의하면은. 네. 지금도 중국은 우리하고 경제적으로 가까워서 그렇지 군사적으로 적입니다. 네. 근데 그 지금 중국을 적으로 돌려야 되냐? 지금 이 말씀하시는데 적인데 적으로 돌리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은 이제 군사 동맹을 맺어 있는데 조중 그 동맹이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전쟁 때 중국이 돕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항이 담겨 있거든요. 현재 공격하지 그 조항 없습니다. 아, 그런 조항 네, 없습니까? 바로입니다. 6조에 보면은 네. 바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참고로 북한하고 러시아 간의 군사동맹 우호 조약은요. 권영애 씨가 국방부 장관 할 때 그걸 파기시키는 걸 했는데 네. 지금 저거는 지금 현 정부까지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저게 지금 한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외교부가 총열기로서 했어야 되는데 안 한 윤병세 장관이 북한에게 대해서 무관용으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앞뒤가 조금 안 맞죠. 자, 그럼 이제 김광진 의원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좀 섭섭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고각도 발사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지적했고 공항을 깔아줄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그다음 중국은 이미 적인데 적으로 돌릴 필요가 있느냐는 말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혹시 반론이 있으시면 기대하겠습니다. 의견 주시면 저희가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9번째 소식입니다. 자, 과거에 있었던 여러 정책 당국자들의 북한 발언 다 잊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확인하겠습니다.